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표결 시점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당을 상대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 현장이 초토화될 것이라며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혔고 민주노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내년 총선에서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이어집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 9시 전까지 출근 시간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에는 파업이 끝나면서 이후 퇴근길 영향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이를 막기 위한 대러시아 압박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두 장관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 수십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몇 달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세입자에게 업계약서를 쓰고 매매가 고가에 이루어진 것처럼 꾸미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1도, 대관령과 경기도 파주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주말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폭거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기존 의사 일정의 변경을 요구해 쟁점 법안을 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박주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각각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방송 3법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을 개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4개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언론의 공정성 그리고 자유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이 공포 과정을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10여 년 넘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노조법 개정안 그리고 방송 3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대 악법을 강행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저질렀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야권 편향의 방송을 만들기 위해 야당이 의석수의 힘으로 오만과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제주기기법과 방송 민주당 연구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이들 법안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의 단독 처리에 여당이 다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제 양측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경제 6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했던 노란봉투법이 속전속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하청 간의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될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해서 이 법안이 산업 현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보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저는 건의드릴 계획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원청에 대한 하청업체 노조의 쟁의 허용으로 노사 간 갈등이 더 커지고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이 후퇴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도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어 한국 경제가 멍들어갈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게 됐고 오히려 불필요한 쟁의와 노사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 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개정안을 받아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다시 한국의 이런 노동권이 후퇴되는 이런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내년 총선에서 2천만 노동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까지 노조법 개정은 노사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며 일방적인 법 처리는 후폭풍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는 물론 국민의힘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어서 윤 대통령이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대규모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거부권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이번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처리와 함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민주당 주도로 보고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이르면 오늘 통과가 예상됐는데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라는 여당의 역공에 표결 시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며 방송사에 무리한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진을 자의적으로 추가해임하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된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쟁점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던 터라 계속되는 본회의 도중 탄핵안 처리가 가능할 거란 게 민주당의 전망이었습니다. 관련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면서 본회의는 불과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탄핵안 표결도 덩달아 일시중지 상태에 머물게 됐습니다. 본회의가 지속되지 않으면 표결 처리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또 보고 이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 점을 노린 국민의힘이 반전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각종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설 수 있지만 탄핵안은 한 번 처리되면 장기간 업무가 정지되는 걸 고려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허를 찔린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추가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협의에 방점을 찍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6시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일단 탄핵안을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재추진 의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탄핵안 제출이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민생을 인질로 삼는 민주당은 상식을 포기한 무책임한 집단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마저 묻지마 탄핵으로 보장하겠다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속셈은 대선 불복일 것이라고.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민주당이 발의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도 표결 시점을 가늠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첨예한 만큼 앞으로 탄핵안 철회와 재추진 등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 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숫자를 앞세운 행위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의 폭주를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공식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임명장을 받은 지 76일 만에 탄핵소추 당사자로 떠오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대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적 없다. 민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가짜뉴스 심의를 포함했다면서 이는 진보나 보수, 여야 문제가 아닌데 부당하고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이동관 위원장은 좌파의 언론 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의 제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애써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임명장 잉크도 안 마른 사람이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믿고 자제할 줄 모른다고 꼬집으면서도 공식 반응은 내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으로 사태를 정쟁화시키기보다는 거대 야당의 독주를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뜸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용산의 설명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성격이라며 꼭 하려거든 이 대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자신부터 탄핵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이번 탄핵은 당대표 수사와 관련한 정치적 목적이라며 검찰을 비롯한 사법 영역을 정쟁에 끌어들여선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이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만 참여를 했고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는 불참했습니다. 파업으로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운행률은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도 오전 9시 전까지 출근 시간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행합니다. 9호선 일부 구간과 운영회사가 다른 경의중앙선이나 신분당선 등도 차질 없이 운행합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에는 파업이 끝나면서 이후 퇴근길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러브 군사협력 등 안보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들을 모색했다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마주 앉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양측은 먼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불법 자금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Minister Pak and I spoke about further actions that our countries can take with partners to intensify pressure on Moscow not to transfer military technology to the DPRK. 블링컨 장관은 북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중국 측과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해왔다며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nd we do look to China to use that influence to play a constructive role in pulling North Korea back from this irresponsible and dangerous behavior. 그러한 그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한미가 같이 기울이도록 할 것입니다. 양측은 한미일 3국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3국 외교장관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다시 모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박진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인도적 목적의 교전 중단과 민간인 보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하마스와 지상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10시간의 교전 끝에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서쪽에 있는 하마스의 요새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나할 보병 여단이 지상과 지하에 있는 하마스 대원들과 장시간 교전 끝에 전초기지 17로 불리는 하마스의 요새를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다수의 무기 위치를 확인하고 지하 터널 입구도 확인했다며 유치원 인근에서 시작이 되는 한 땅굴은 안쪽에 넓은 지하 통로로 연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4시간 교전 중단에 들어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적어도 사흘 이상 교전 중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리노이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위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최소 사흘 이상 교전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식 휴전 가능성은 없다고 거듭 확인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일시적 교전 중단을 받아들이기까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대피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민간인 대피로를 6시간 동안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인 아드라이 중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자 북부의 민간인 대피를 위해 현지 시간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남쪽으로 가는 살라알딘 고속도로에서 이동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며칠간 살라알딘 고속도로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만 개방해 왔습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 수십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몇 달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세입자들에게는 업 계약서를 쓰고 전세 가격의 물건을 팔아 매매가 고가에 이뤄진 것처럼 꾸미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A씨의 전세 계약 기간은 지난 4월 만료됐습니다. 육아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이사를 준비했지만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9개월째 돌려받지 못하면서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지금 집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저희만 먼저 나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연락도 없으셨고. 옆 건물 전세 세입자도 몇 달째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지면 이제 금방 이제 될 거다라고 해서 그 말만 저거 어쩔 수 없이 믿고서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라 마음 좀 불안해서. 건물 한 개 동에 거주하는 집만 20여 세대. 이들이 묶인 전세 보증금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다세대 주택 2개 동을 소유한 임대인은 홍모 씨.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친오빠가 맡고 있습니다.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세입자들에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매 들어가면 당연히 집값 떨어질 거고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못 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파산을 해야지. 저희가 뭐 없는 돈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심지어 친오빠 홍 씨가 운영하는 분양 사무소에서 세입자들에게 업계약으로 집을 사라고 권유한 정황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세가의 물건을 넘기되 계약서상으로 매매가를 수천만 원 더 비싸게 쓰자고 한 겁니다. 전세가와 매매가 차익을 한번 입금해주고 되돌려주는 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안전하다고도 설명합니다. 돈이 왔다 버리면 이거 나중에 탈세로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제일 안전한 거는 연결되시면은 뭐 차익을 주라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4천만 원이구나. 4천만 원이시면 4천만 원을 줬다가 제가 다시 돌려드리는데 집이 비싸게 거래된 것처럼 꾸며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을 시세보다 높이려는 수법으로 풀이됩니다. 홍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업계약이 실제 이뤄진 건 없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피해자들은 홍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수십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와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첫 대질 조사 이후에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실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며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전청조 씨 측은 남현희 씨가 지난 3월부터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다며 공범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 씨가 의혹 규명의 중요한 열쇠가 될 휴대전화를 약속과 달리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전청조 씨가 피해자분들에게 자신의 이력 같은 것들을 속이고 있는 것을 남현희 씨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미필적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남현희 씨 측은 대질 조사 이후 조서 열람이 늦게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급격히 건강이 나빠진 남 씨가 휴대전화를 제출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휴대전화 제출 일정을 확정했다며 감출 것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낼 이유가 없다고 공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질 신문 과정에서 전 씨의 태블릿 PC 사용을 놓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전 씨가 변호인의 태블릿 PC를 15분가량 이용하다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사용을 멈췄다는 겁니다. 외부와 연락해 증거를 없애거나 범죄 수익을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남 씨 측 항의에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답변할지 논의하는 차원이었다고 전 씨 측은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 씨의 공범 의혹을 규명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일단 전청조 씨를 검찰에 넘긴 뒤 남 씨 측과 구치소를 찾아 추가로 대질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전청조의 사기 행각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요즘, 울산에서는 결혼 중매 앱을 통해 만난 남성 7명에게 30억 원을 뜯어낸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연인처럼 다정하게 건강지를 거니는 중년 남녀. 50대 남성 A씨는 결혼 중매 앱을 통해 2년 전 40대 여성 B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2년 넘게 만나며 A씨는 B씨에게 모든 걸 바쳤습니다. 수십 년 몸담았던 회사를 그만뒀고 퇴직금을 포함해 10억 원 넘게 B씨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다니셨으니까 퇴직금이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퇴직을 시키는데 이제 퇴직을 시키는 방법은 이제 남자의 심리를 이용한 것 같아요. 처음 B씨는 A씨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부담하고 명품까지 사주며 마음을 샀습니다. 이후 사업을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꼬드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여러 개 돌렸으며 자신의 부모 행세를 했고 교대 근무를 하는 남자에게 딸을 줄 수 없다고 연기해 퇴사를 유도했습니다. 또 자신의 부모가 갑자기 숨지면서 A씨에게도 유산을 남겼다며 가짜 변호사까지 고용한 뒤 상속세 명목으로 돈을 뜯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돈을 노린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린 A씨는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앞으로 그 유산이 남겨져 있어서 그 여자 어머니에 대한 유산이 저희 아빠 앞으로 남겨져 있어서 그걸 알려드려야 돼서 뭐 전화를 드렸다고.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피해자는 더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부자 부모를 둔 척, 예술가인 척,
행세를 하며 지난 6년 동안 7명을 상대로 30억 원 넘게 뜯어냈습니다. 가로챈 돈으로 명품 쇼핑을 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생활비하고 유흥비 요 이제 주로 되는데 이제 그 생활비는 한 달에 한 3천만 원 이상에 사용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명품, 그다음에 해외 여행, 경비 등으로 소진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고 추가 범죄나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밤사이 비가 내리며 기온이 크게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북쪽과 남쪽에서 2개의 저기압이 다가와서 오늘 오전까지 전국에 비를 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강원도 대관령과 경기도 파주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고 서울도 1도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겠습니다. 특히 주말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등 다음 주 초반까지의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초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높은 물가와 눈덩이 같은 가계빚은 소비 부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 회복과 금리 인하를 늦춰 서민 생활을 힘들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값이 나가는 내구재 소비가 최근 급감하고 있습니다. 13개월 연속 1년 전보다 증가했던 통계청 승용차 판매액 지수는 지난 9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전과 가구도 10%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옷과 신발 같은 준 내구재 판매는 이미 지난 4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 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9년 1분기 이래 14년 2분기 만에 최대폭 감소입니다. 또 다른 소비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 사태 종료에 따른 반등 효과가 줄어들면서 지난 3분기 1.9% 상승에 그쳤습니다. 2년 2분기 만에 최저 상승폭입니다.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국내외 농산물값 상승 등으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8대 국제투자은행의 내년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4%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반등해서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더 늦춰진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내년 하반기부터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희소식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석 달 전보다 0.6%포인트나 낮은 1.8%로 내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2%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내수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그 고금리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대신에 뭐 수출은 괜찮은 뭐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향 조정한 그 이유는 저희가 내수 쪽에서 뭐 소비나 투자 이쪽에서 모두 그 성장률 하향 조정이기 때문이고요. 높은 물가와 빚, 이에 따른 구매력 감소는 내년에도 이어지며 고용 증가와 경제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전국에서 빈대 출몰 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선제 방역에 나섰습니다. 네, 쪽방촌과 호텔 등 숙박업소는 물론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에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방역복과 마스크로 무장한 방역업체 직원들이 쪽방촌을 누빕니다. 180도가 넘는 고온 스팀 소독기로 이불, 옷까지 방바닥 구석구석 일일이 훑어내립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빈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빈대는 없는데 뭐 뉴스에 보니까 빈대가 많이 나온다니까 걱정은 많이 되지요. 서울시는 쪽방촌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빈대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빈대는 한번 나오면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선제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역 쪽방, 동자동 쪽방들은 지금 선제적으로 나온 게 좀 옆쪽에 앞쪽에 빈대가 나온 쪽이 3동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선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방역을 하기로 했고. 빈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숙박시설과 목욕탕, 찜질방 등에는 침구 세탁, 소독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 중입니다. 숙박업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했다라는 그 필증도 그 영업장에 비치를 해야 되고요. 지하철은 해외 빈대 확산 소식이 알려졌던 시점부터 발빠르게 대응 중입니다. 특히 직물로이자는 빈대 예방을 위해 고압 스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서울시가 마무리도 끝까지 잘하겠습니다. 일회성 방제가 아닌 근본적인 빈대 제로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도 국가 차원에서 오는 13일부터 4주 동안 빈대 집중 점검 방제 기간을 운영합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기존 살충제의 내성을 가진 빈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오늘 대체 살충제를 긴급 사용할 승인을 방침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모기나 파리, 바퀴벌레를 잡을 때 사용하는 살충제를 빈대 퇴치에도 활용하도록 긴급 사용 승인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빈대 방제에는 주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활용했는데 현재 유행 중인 빈대의 경우 살충제 내성이 있어 대체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전격 철회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표결 시점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당을 상대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 산회 직후에 열린 의원총회 뒤에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에게 탄핵안 보고 뒤에 72시간 안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계속 김 의장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야당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좌파의 언론 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잇따른 검사 탄핵안의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 현직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9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안동환 차장검사의 탄핵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결된 지 49일 만입니다. 이번 탄핵 대상 가운데 한 명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윤곽이로 불리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한 측근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야당과 언론인들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고발 사주를 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일찌감치 야당이 탄핵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문건 내용을 제시해 보십시오. 재판 진행 중이므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지휘하는 이정섭 차장검사는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진 개인 비위 의혹으로 탄핵안에 올랐습니다. 딸의 명문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과 검찰 선후배들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싼 값에 예약해줬다는 의혹 등입니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은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나머지 의혹은 부인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의 잇따른 검사 탄핵 시도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협박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민주당 출신 의원들 비위까지 직접 거론하며 이례적으로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조금을 빼돌린 국회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우리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탄핵이 발의된 점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저희는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제1당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탄핵 대상에 오른 두 검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악연에 더해 이원석 총장까지 사법의 정치화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탄핵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청년들에게 당선권 비례대표 자리와 우세 지역구를 배려하지 않은 추가 혁신안을 내놓으며 사실상 당 주류 세력의 거취를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던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통합과 희생에 이어 청년을 쏘아올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화살은 또다시 당 주류 세력을 향했습니다. 비례대표 당선권의 절반 이상을 45세 미만 청년으로 채우고 우세 지역구 일부는 아예 청년들만의 경선판으로 만들자는 게 혁신위의 세 번째 제안입니다. 청년이 좀 신선한 실력 경쟁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청년이 미래입니다. 청년 세대로의 교체를 표면에 내걸면서 동시에 당내 주류 세력에 대한 인적 쇄신 의지를 거듭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식 안건으로 문건 접수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하면 당내 희생과 또 혁신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전언이 있어서 이딴 혁신위 압박에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밝힌 김기현 대표는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고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는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중진들의 반발 기류도 점차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좀 정교하게 시간을 맞춰서 예의를 갖춰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 주류 세력의 험지 출마론이 고개를 드는 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데 최근엔 친명 성향 의원들까지 지도부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당이 어려우면 지도부가 아무래도 앞장을 서야 되죠. 사병보고 나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장수들이 앞장을 서야죠. 이 대표는 단식 복귀 이후 처음으로 정책 현장을 찾는 등 보폭을 넓히면서도 당내 목소리에 대한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의 줄다리기 권력 싸움이 끼어있긴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인적 쇄신 경쟁 불이 붙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 패배는 자명하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각 당 주류 세력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친모가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4일 20대 A씨가 1살이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아이는 숨졌고 아이의 얼굴과 몸에서 심한 멍자국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친모 A씨를 체포했으며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7일 첫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칭얼거리며 시끄럽게 울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7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개는 목줄에 감겨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요. 믿기 어려운 모습을 본 시민들이 직접 이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도 위를 내달리는 사륜 오토바이에 개 한 마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목줄에 감긴 채 발버둥 쳐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곧 힘이 빠졌는지 축 늘어졌고 다리는 바닥에 쓸립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며 제지합니다. 뒤따르던 시민들도 앞다퉈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개를 풀어주라고 요구합니다. 목줄을 쫙 쪼아가지고는 대롱대롱 매달아갖고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다리 뒤에가 두 개가 질질질 끌려가는데 엄청 많이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갔는데 고성이 오간 다툼은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끝났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70대 A씨는 지인에게 받은 개를 데려가 키우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개가 크게 다친 만큼 분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넘길 예정이었지만 안타까운 구조 현장을 직접 본 시민이 개를 임시보호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저도 개도 키우고 있는데 오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집에 두 마리 있는데 같이 어울리게 잘 키워보려고. 너무 불쌍하고 또 이쁘고 또 사람 생명이니까.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마약류 의약품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프로포폴인데요.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건 폐기해야 하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 약을 다 썼다고 거짓 보고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남은 약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의문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대형 병원에서 수련을 하던 의사가 수술실에서 쓰다 남은 프로포폴을 추출해서 빼돌리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지난 3월 한 마취과 수련의가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몰래 챙겨 논란이 됐습니다. 개인의 일탈인가 싶었지만 실제로 몇몇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빼돌린 정황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프로포폴은 환자의 몸무게나 건강 상태에 따라 투약량이 달라서 한 병을 개봉하면 약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질 우려가 있어서 남은 약은 버리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그 양을 입력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4년 동안 프로포폴 투약 후 폐기량이 없다고 보고한 의료기관 11,000여 곳의 기록을 들여다봤더니 폐기량이 0인 사례가 전체 투약 건수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폐기량이 전혀 없다는 의료기관 가운데 10곳을 임의로 현장 점검했더니 5곳에서 허위 보고가 적발됐습니다. 프로포폴 투약량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투약 자체를 아예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5개 의료기관에서 4년 동안 누락한 걸로 추정되는 양은 33만 ml, 무려 4만 7천여 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들은 남은 약을 모두 폐기했다면서도 정작 증빙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사용량 위주로만 현장 조사를 하다 보니 이런 허위 보고 사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심되는 사례는 지자체에 즉각 알리겠다고 밝혔지만 쓰고 남은 프로포폴 처리에 대한 감시망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식으로 수험생을 현혹하는 식품과 의약품 부당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노린 사례를 점검한 결과 식품 부당 광고 182건을 적발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처방 없이는 팔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 광고도 200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은 어디에서도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가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칸 유니스 주거 지역은 잇단 폭격의 폐허로 변했습니다. 원래 모습을 짐작할 만한 건물조차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돌아오는 가족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볕이 좋은 곳을 골라 빨래를 넣습니다. 물이 모자라 자주 빨래할 수는 없는 터라 깨끗한 옷을 넣는 동안 콧노래도 나옵니다. 간신히 구한 물통 덕에 먹는 물과 세수, 빨래를 한꺼번에 해결했습니다. 반쯤 깨진 화덕은 유일한 조리도구입니다. 소박한 밀가루빵 몇 장이 먹거리 전부입니다. 8 식구가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 갖췄습니다. حتى يعني نعيش ابنائنا واولادنا ونسائنا في هذا الدمار الشامل وفي هذه الحجاره والاسبست المكسر فوق رؤوس الساكنين. 주민들이 무너진 집을 다시 찾는 건 외부에 머물 만한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난민촌이나 병원 역시 이스라엘군 폭격이 비껴가지 않는 데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함께 살기 쉽지 않습니다. لما وين بعد وين بقول لك انقطمت بلاش يعني رحت هيك لما شهدت وبقول لك لما شفتهم اللي هم بنشلوني. 집이 주는 안락함이나 편안함은 꿈꾸기 어렵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봐야 쓸만한 물건 찾기도 힘듭니다. 집으로는 돌아왔지만 미래의 희망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가자지구 민간인 대피를 위해 이스라엘이 매일 4시간 동안 교전을 중단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4시간 교전 중지가 오늘부터 시작돼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스라엘로부터 교전 중지 기간엔 군사작전이 없을 것이라고 들었다며 하루 4시간 교전 중지는 적어도 3시간 전에 발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곤두박질 치는 지지율 속에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이번엔 셀프 임금 인상 논란에 휩싸이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인상분을 잦은 반납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지만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특별직 국가공무원의 급여 인상 법안 추진을 놓고 기시다 내각이 또다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법안대로라면 총리는 1년에 우리 돈 400만 원, 강요는 280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입헌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이 고물가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国民の理解は得られないのではないかと。この政務関係者については据え置きをすべきであって上げるべきではない。 열린 여당인 공명당 역시 총리와 강요들의 임금 동결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国会議員も凍結するんでありますから、この総理大臣並びに閣僚も凍結するという考え方があってもいいのではないかなと。 일본 정부 여당은 임금 인상의 흐름이 사회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강변하고 있습니다. 賃上げの流れを止めないためにも民間に準拠した改定を続けていくことが適切と考えており、早期の成立をお願いを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하지만 상당수 일본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タイミングが悪すぎし、やっぱり辞退できるもんだったらしてほしいですね。いや、総理はダメだよ。自ら逆に減俸だよ。自分から給料引くぐらいの気持ちにならなかったら世の中変わんないよ。 기시다 총리는 법안이 통과된 뒤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분을 국고에 반납하는 쪽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지만 차가운 여론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일 추락하는 지지율 속에 불거진 이번 셀프 임금 인상 논란은 기시다 내각의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도심항공교통, 즉 UAM을 이용해 대구 도심을 오가는 하늘길 윤곽이 나왔습니다. 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처음 나온 계획으로 대구 도심 5곳에 UAM 수직 이착륙장을 만들어 신공항과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지면에서 300에서 600m를 날아올라 하늘을 가로지르는 도심항공교통 UAM. UAM을 이용한 새로운 대구 하늘 도로망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동대구역과 대구공항 이전 부지 등 5곳에 버티포트라고 불리는 수직 이착륙장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동대구역에는 2028년까지 이착륙장을 완성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까지 오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5대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버티포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즉시 운행이 가능하고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동대구역부터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UAM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UAM 하늘길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철길, 고속도로를 활용해 동서남북을 날도록 계획됐습니다. 혹시나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노선을 정한 겁니다. 추락 이런 것보다는 비상 상황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 착륙을 했을 때 공터도 있어야 되지만 또 거기에 누군가 접근할 수 있는 거 하다 보니까 하천이나 이제 도로 인접한 곳을 좀 선호하는 편. 소음은 헬기의 5분의 1 수준, 운용 초기 요금은 50km 거리를 이동하는데 15만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2025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UAM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로 기체 인증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30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문을 열면 대구 도심에서 20분 안에 닿을 수 있게 UAM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남부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비구름대가 주로 전남 남해안과 영남 그리고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한편 비구름 뒤로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중북부 지방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고요.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모레는 영하 3도 선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이니까요. 야외 활동 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도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지방에는 내린 비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도, 파주 0.8도, 대전은 7.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7도가량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7도, 광주 11도, 대구는 13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는 제주도와 호남 서해안에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